기본적으로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곱하는 걸 활용하는 거야. 우리가 5제곱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자 얘가 일단 전개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a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하나씩 하면 a 5제곱 더하기 a 제곱 b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b 제곱 더하기 b 5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가운데 있는 요 둘은 a 제곱 b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쓸게요. a 5제곱이랑 b 5제곱을 같이 쓰고 이 가운데 있던 애들 둘을 a 제곱 b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마치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할 때처럼 이쪽에 있는 것을 절로 넘겨버리면 이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얘네만 딱 남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은 뭐하고 같느냐? 얘네 둘을 곱한 것에서 이걸 뭐 한 것? 뺀 것과 같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거랑 a 세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해주고 거기서 얘가 넘어와서 빼졌으니까 요렇게 된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요 요소들을 하나씩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하나씩. 자, a제곱 b제곱은 8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얘가 8인 거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도 2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랑 a제곱, 그러니까 ab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b부터 구할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빼기 2ab 붙인 거다. 알고 있죠? 지원아? 이거 알고 있니? 자, 8은 4 마이너스 2ab니까 ab가 얼마니 지원아? ab 2죠?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공식이 뭐지 지원아? 가로 a 플러스 b 가로 3제곱 마이너스 3ab 가로 a 플러스 b. 좋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a 플러스 b가 2니까 8 마이너스 예. AB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마이너스인가? 맞네.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요게 마 3에다가 마이가 곱해지고 a 플러스 b는 2고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요거 풀풀로 바뀌니까 얼마예요? 8 더하기 12 2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내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온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얘가 지금 방금 20이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a제곱 b제곱이면은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4 되겠죠,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8하고 20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치? 그러면 152 1번 구할 수 있겠죠. 곱셈 공식 변형을 잘 써먹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또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없나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우리 시우 질문 없나요? 11번. 자, 11번. 11번 문제는 음수의 제곱근을 계산하는 내용이죠.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뭐 처음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요렇게 분배할 거잖아. 근데 시우야, 요거는 이 마이너스가 i로 빠지니까 이게 루트 2i죠. 그럼 루트 2i를 3에다 곱했으니까 뭐라고 쓸까? 3 루트 2i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곱했을 때 있잖아. 이게 일단은 루트 마이너스 2하고 루트 마이너스 8이 곱해진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나? 이 음이 만나면 루트가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하나 새로 생기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얘랑 얘가 루트 안에서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거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또 있었네. 그치? 그러면은 얘까지 생각해서 뭐라고 쓸까?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앞에 거 분배 법칙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분수가 두 개 있는데 자 요거는 루트를 하나로 이렇게 합쳤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어때? 생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음수분의 양수니까 자 마이너스 생기는 거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는 이 마이너스는 안에 있던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랬어. 그쵸? 안에 있던 숫자는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6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건 새로 생기는 겁니다. 루트를 합치면서 새로 생기는 거. 요렇게 쓰셔야 돼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원래가 부호가 마이너스였고요. 얘네는 루트를 하나로 합칠 때 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 상황 아니죠. 그죠? 그럼 그대로 그냥 원래 분모, 원래 분자 그대로 이렇게 써. 그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3루트 2 i 플러스 4 그대로 쓰시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면은 또 그 마이너스는 뭘로 빠져?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니까 i로 빠지겠지.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었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요 자체로 그냥 얼마예요? 9 루트 9니까 얼마? 3 그럼 앞에 빼기였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i가 없는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i가 있는 부분은 플러스 2루트 2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문제에서 a 플러스 bi라고 표현했으니까 a는 1, b는 2루트 2 이렇게 되겠네. a는 1, b는 2루트 2. 자, 그러면 a분의 b는 2루트 2, 2번이 되겠네요. 그죠? 11번에 2번.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고 또 요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수진이 풀어봤나? 조금. 유나는 풀어봤나? 수종이는 풀어봤나? 안 풀었니? 강빈이는 풀었어? 여기 질문 없어요? 민서 질문 없어요? 없어요. 지원이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 여기는 질문 있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죠. 누구한테 물어볼까? 민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민준아 16번 있잖아. 16번 16번 문제를 봤을 때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K를 음. 주인공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K를 주인공으로 보긴 해야 돼. 근데 처음부터 K를 주인공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말 뒤에 무슨 말이 있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게 일단 메인이 되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써봐야 될까요? 그치?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입니다가 일단 기본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 방정식의 판별식부터 써볼 건데 여기 2가 붙어 있으니까 짝수 공식으로 가면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 민준아? 3K 음. 마이너스 음. 2의 제곱 그쵸.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그 2차 방정식이 요렇게 지금 써 있잖아. 요때 이 2차 방정식에서 A값, B값, C값 구분할 수 있죠. 네. 뭐 근해 공식을 쓰든 판별식을 쓰든 다 A, B, C가 나와야 되잖아.
이 2차 방정식에서 a가 누구예요? X제곱. x제곱의 개수지. 그러니까 얼마야? 1이라고 해야 돼, 그치? b는 뭐예요? b? 마이너스 2 괄호 3. 마이너스는 왜 붙죠? 2 2 괄호 3K 마이너스 1. 그치? 이 부분이 b인 거죠. 그럼 c는 뭐예요? 나머지. 그치? 나머지 다야. 9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b 이거 전체가 c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판별식을 쓰는 거니까 이게 지금 b 프라임의 제곱을 한 거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뺄셈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뭐라고 써야 돼? 9K 9k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3. 근데 마이너스 괄호 안 칠 건데 분배를 해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b. 그치? 이게 판별식이죠. 그럼 그게 는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자, 아연아 전개 한번 시켜줘요. 요거 전개시키면 뭐야? 여기까지만. 9k 제곱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이잖아. 얘랑 얘랑 곱해서 2배 6 a k 플러스 a의 제곱이죠. 야,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게 안 되면 어떡하냐? 어? 아연아,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뭐예요? 어, 어, 어. 그럼 그거 맨날 공식 외우잖아. 맨날 암기하잖아. 그러면 이거 만났을 때 이거 적용을 시켜야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전개되는 거고 그 뒤에 지금 요게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민준아,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라는 거야? 여기서 K를 주인공으로 보라는 거야. 그지? K, 9K 제곱은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남아있는 식을 바라볼 때 여기서 이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걸 K를 주인공으로 보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K를 갖고 있는 얘하고 얘는 K로 묶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K만 묶을게요. K로만 묶으면 어떻게 돼? K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자. 6A 6A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K가 없는 것들 써주면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는 0이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A제곱 플러스 B는 얘가 0이다. 또 A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얼마다? 0이다. 맞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는 0, 는 0 해주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개념이 문제 안에서 딱 등장을 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풀어나갈 건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판별식부터 써주고 그 판별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는 0이 돼야 돼.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문제 풀다 보면 아주 많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환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15번 봐봐, 지환아.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얼마래? 한 근이 2 플러스 i니까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겠죠. 그치, 이렇게 두 근을 갖겠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한 건데 이렇게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그 합곱 그치, 얘네들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죠. 합이 얼마인가요?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 4요. 4. 4요. 곱은 얼마인가요? 곱은
5요. 그쵸? 자, 그러면 아직은 위에 거 보지 말라 그랬지. 아직은 방정식 보지 마. 그냥 합이 4고 곱이 5인 2차 방정식을 써. 네, 써. 뭐라고 써?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자, 이렇게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식하고 문제에서 말한 식하고 비교하라 그랬죠. 네, 비교.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 4요. 이 부분이 4가 된다.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요 부분이 5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라 그랬네. 그치? 그럼 K는 그냥 얼마구나? 2구나 바로 나오겠네. 네. 2 집어넣어 보면 얘도 만족이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만족하는 건 그러니까, 3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는 합과 곱을 계속 활용해서 방정식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논수령으로 가서 논수령에서 자, 여기 세 문제 중에 질문. 1번. 자, 논수령 1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1,1을 지나고 x축에 접할 때 그랬죠. 이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 두 가지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 1,1을 지나가요 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지. 그럼 1,1을 뭐 할 수 있지? 어떤 함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가요? 뭐 하라는 얘기지?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치?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무슨 함수든 몇 컴마 몇을 지나가요? 그럼 일단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1은 요렇게 되겠네. 그럼 1 지워버리고요. B가 그러면 B가 마이너스 A하고 같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 B 자리를 마이너스 A로 바꿔봐요. B를 요렇게.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아까는 A랑 B라는 두 개의 문자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식이었는데 요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나는 A라는 하나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1,1을 지나갑니다 라는 조건은 사용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알려준 정보가 뭐야? 2차 함수가 X축에 접해요. 그치? X축에 접해요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판별식이 0이랑 같은 거죠. 그치? 기억나죠 여러분?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였고요. X 절편이 두 개니까. 그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X 절편이 한 개니까 요건 판별식이 0인 거였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X 절편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은 X축에 접해요 그랬으니까 요 상황인 거고 따라서 요 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판별식 써볼게. A제곱 플러스 4A 아닌가? 그죠? 그것이 는 0이죠. 그럼 여기서 A 값이 몇 개 나온 거야, 민서야? 그치. 이거는 A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거죠. 요렇게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두 개의 A 값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서 특별히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애가 없어요. 그죠? 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든가 뭐 누구를 탈락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럼 A가 0일 때 자, 같이 구해야지 B는 몇일까?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그쵸? A가 0이면 B도 뭐야? B도 0이지. 그래서 0,0이라는 것이 한 쌍의 답이 되는 거고요. 또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다 집어넣으면 B가 뭐야? 4지. 그럼 얘도 또 한 쌍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히 탈락시킬 만한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우리 지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2번 문제를 딱 보면 뭘 써야 될까, 지연아? 대입한다. 맞아요.
일단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5는 0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베타를 대입해서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5는 0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또 근데 그것도 할 건데 일단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뭐 또 써놓고 가는 게 좋을까? 근각의 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베타가 5 그치? 자 이것들을 쫙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애초에 이 대입한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내가 찾고 싶은 식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쵸?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 대입한 식을 써놓은 거니까 자, 아까 하려던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자? 이항시키자. 그래서 이거를 알파 제곱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자 그럼 이거를 요 자리에다 뭐 한다? 대입.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베타 제곱 자리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그지? 똑같이 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그쵸. 요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분수의 분모가 뭘로 바뀌어요? 그치. 뒤에 있던 4알파 플러스 6하고 얘하고 더해지니까 2알파 플러스 1로 바뀌겠네. 그치? 그럼 뒤에도 똑같이 어떻게 바뀌어? 2베타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차수를 낮추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껴있으면 힘들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엔 지연아 두 분수를 이제 뭐 할 차례야? 통분을 할 차례네요. 통분. 자 통분을 한다. 그럼 분모가 뭘까요? 일단 요렇게 먼저 한번 쓰고 갈게. 요거하고 곱해진 게 분모죠? 이렇게. 그럼 분자는 뭘까요? 2베타 플러스 1 더하기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전개를 시켜주고 분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모 전개하면 어떻게 돼? 4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먼저 쓸게. 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1 그치? 요게 분모. 자 분자는 어떻게 써놓는 게 보기가 좋을까? 맞아요. 우리는 이걸 이제 써먹어가지고 답을 찾을 거니까 이거랑 이거는 2로 묶어 써놓는 게 좋겠죠? 2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닫고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분모에 있던 요것도 그치? 요것도 묶어서 쓰면 더 좋겠죠? 요걸 2로 묶어서 쓰면은 2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요렇게. 그럼 완벽하네. 여기다가 이제 요 값들을 띡띡 집어 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는 20 빼기 4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17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각의수의 관계 쓰는 문제는 되게 많이 풀었지만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요거까지 활용하는 문제들은 조금 그거보단 적게 겪어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식에 이렇게 알파 제곱이나 베타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죠. 대입한 식을 활용해서 차수를 낮추고 그 다음에 근각의수의 관계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예. 네. 자, 3번 문제까지만 풀고 시험지 풀이는 마치겠습니다. 자, 3번. 다항식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2다. 일단 여기 첫 줄만 딱 읽었을 때 시우야, 우리는 뭐라고 한 줄을 쓸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qx 맞아. 몫에 해당되는 녀석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쵸. 나머지가 x 플러스 1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 x 세제곱 빼기 1이라는 식은 사실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가 가능한 식이구나?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해서 쓰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다시 한 줄 쓰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 한번 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 이런 식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거든. 이거 이번에는 윤지야 뭐라고 또 한 줄을 써야 될까? fx는 요거 그쵸 요렇게 그러면 이게 나누는 식하고 목까지 곱한 거죠.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나머지 rx가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맞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rx가 몇 차식일까, 윤지야? 그쵸? 이 r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으로 나눗셈을 해서 나온 나머지이기 때문에 요 놈은 반드시 1차식이 돼야 됩니다.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이 돼야 돼요. 그지?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잘 봐봐.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 식에서 fx의 모양이 거의 나왔어요. 그지? 이쪽 식을 잘 보시면 fx는 지금 봐봐. 얘랑 얘랑 곱해진 게 fx의 최고차잖아. 최고차가 몇 차야? 4차야. 그죠? 4차. 최고차가 4차고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는 최고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최고차가 4차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그러니까 x의 4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식이라는 거야, fx가. 그지? 그러면 그 사실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봐요.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fx를 아까 3차로 나눴잖아. 은재야, fx가 방금 4차식인 걸 알았지? 그죠? 얘가 4차인데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으면 그때 몫은 무조건 몇 차식일까? 몫은 무조건 1차식일 거예요. 그치? 그러면 완전히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 왜냐면 이쪽에 있는 식에서도요. 요 x제곱 빼기 x를 한 번 더 인수분해하는 순간 이게 x-1과 x의 곱으로 표현되잖아. 요 뒤에 1차식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그럼 그렇게 분해시켜 놓고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자, 정확하게 비교가 되죠.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리고 qx가 1차식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요 qx가 바로 옆에서 보이는 누구겠어요? 얘예요. x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나머지 1차식 요 부분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두 식이 완전히 동일한 구조의 식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비교해보면 끝난 거예요. 비교해보면 여기 A, B 자리에 들어갈 게 지금 요거 그대로인 거니까. 그치? 요 핑크색 식을 우리가 x 플러스 2라고 생각해보면 자, fx가 완성이 됐네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 x 마이너스 1 하고 x 그 끝에 붙어 있던 게 요렇게 이걸로 완성. 그러면 마지막으로 찾으라고 한 게 민준아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이게 한마디로 뭐죠? 바로 나와야 돼. 이건 뭐 1초 만에 나와야 돼.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맞아. F2.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F2를 구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fx가 이걸로 완성이 됐죠. 그럼 F2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지? F2 대입합시다. 요게 얼마일까 민준아?
7. 얘는 얼마일까? 1, 1. 그 다음에 2. 그리고 뒤에 더하는 게 얼마?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평소에 우리가 풀던 거랑 조금 결이 달라가지고 어려울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시험지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자, 교재 69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몇 번? 6번? 네, 6번. 6번 문제는 3번, 4번. 네.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그랬으니까 당연히 시우야 어떻게 출발하라는 문제야? 그렇죠. 대입하라는 얘기죠.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죠.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이 식의 값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차수가 높아서야. 그치? 4차니까 차수가 높아서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목표는 차수를 어떻게 하는 거? 낮추는 게 목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자, 일단 이쪽으로 얘네 두 개를 넘겨가지고 2알파 마이너스 1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2까지 나눠서 없애버릴게요. 2로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차수를 낮출 건데 우리는 알파 4제곱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를 한 번 곱해 가지고요. 자, 알파를 한 번 곱해서 요것도 하나 써놓고요. 그 다음에 알파를 또 한 번 곱해. 알파 4제곱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단순하죠. 여기다 곱하기 알파 한 번 한 거고 또 곱하기 알파 한 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요 놈의 차수를 최대한 낮춰봅시다. 그러면 뭔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부터 알파 4제곱부터 저 맨 밑에 있는 식을 통해서 차수를 낮추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4제곱 자리에다가 집어넣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세제곱에 자,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뀌죠. 그럼 또 그 다음 타겟은 얘네. 그치? 알파 세제곱. 그럼 요 놈을 또 여기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빈아 어떻게 되시기? 얘랑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얘랑 동류항이네요. 그쵸? 요 계산하면 뭐가 돼? 플러스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타깃 요거 그쵸? 요 놈 자리에다가 얘 넣을 거잖아.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넣을 거죠. 그죠? 요것만 넣으면 끝납니다.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그러면 시우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4분의 1 그치 플러스 2분의 1 알파. 그럼 알파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어차피 사라집니다. 끝났죠? 그래서 남은 것은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는 차수를 낮추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야. 차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차수를 하나 낮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풀면은 나오잖아. 지원아, 그냥 이거 전개시켜서 넘겨서 인수분해서 풀어보면 x값 2개 나오지 않아요? 자, 3번은 풀어보시고 4번 볼게요. 4번
4번은 뭐 쓰면 될까 지원아? 4번이 해가 x는 a 나의 질문에 대답해봐. 요 2차 방정식을 만났잖아? 에 뭘 쓰면 될까? 인수 인수분해가 되나? 확인해.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잖아. 네. 해가 이런 모양으로 나왔대. 그럼 그럼 인수분해가 됐겠어? 안 되겠지. 안 됐겠지. 그럼 뭐 써야 돼요? 근데 그럼 뭐 근해 공식만 쓰면 똑같이 나와 이 모양이. 그치? 해보시고요. 5번도 마찬가지. 5번도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건 당연히 근해 공식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그냥 근해 공식만 써서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같은 모양으로 비교해보면 답 나올 겁니다. 또 1페이지 여기 질문 없나요? 69쪽에? 그럼 70으로 가겠습니다. 70에는 70쪽에는 질문 8번이랑 12번이요. 11번이요. 자, 8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그랬네. 그럼 1이라는 숫자를 수종아 뭘 할까? 당연히 한 근을 알려줬으니까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1을 요 식의 x자리에 대입했어. 그럼 어떻게 돼, 수종아? 왜 또 플러스예요? a-1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되지, 그치? x에다 1을 넣는 순간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정리해줘, 수종아. 요 맨 앞에 쓰고 그 다음 뭐 쓸까? 플러스 6a 이렇게 되겠지? 지환이 듣고 있니? 자, 그럼 이거를 지환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걸 일단 뭐 마이너스를 빼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부호를 한번 바꿔주고요. 그리고 뭐 할까? 인수분해 그러면 1호에 마마 a는 1도는 5잖아. 네. 자, a 값이 1도 되고 5도 되고 둘 다 될까요? 되게 잘 봐야 돼. 이거 중3 때부터 많이 한 거야. 한근이 1이니까 5가 좋다. 지환아, 그 여기서 말하는 한 근이라는 거는 네. x 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찾은 값은 누구 값이에요? 1과 5 a. a 값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이 아니에요. 이건 a 값을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한 근이 1이니까 다른 한 근이 5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질문은 이 a 값 1 또는 5 이 두 개의 a 값이 모두 다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야. 1은 못하고 1은 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x 제곱에서 a가 1이면 0이 되니까. 그치 그걸 보는 거야. 이게 0이 되면 안 되잖아.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얘는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야. 그쵸? 그럼 a 값은 확실하게 5구나. 네. 그럼 5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고서 풀어줘야 되겠지. 그럼 a 자리에 5 집어넣어 보면 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4x제곱 그 다음에 25에서 120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 전에 4로 나눠. 4로 먼저 나눠서 간단히 해주고 그리고 인수분해 해야 돼요. 1, 2의 마마니까 x는 1 또는 2 나오겠지? 네. 이게 근인 거지. 이게 근. 1이 나왔을 거 정도. 이렇게 푸는 거죠. 답은 2.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혜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11번은 자, 11번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밭을 가꾸었다. 그러다가
요 그림과 같이 가로를 x만큼, 세로를 x-10만큼 늘려서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가꾸었다. 그럼 이제 올해 늘어난 요 연한 색깔의 넓이가 500이래. 그치? 근데 혜빈아, 요거는 딱 봐도 넓이가 얼마예요? 요거 넓이가 100이네, 그치? 그럼 전체 넓이가 몇인 걸 알고 있는 거야? 600인 걸 알고 있지? 그럼 우리는 전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네. 그치? 자, 그럼 전체 넓이, 전체 가로는 10 플러스 x, 전체 세로는 그러면 x죠, x.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x를 하나 곱한 게 얼마가 나와요? 600이 나와요.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600은 0이네. 맞죠?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얼마로 인수분해 될까? 20, 30에 오케이. 그럼 x는 20 또는 마이너스 30인데 당연히 얘가 말이 되는 값이죠. 답은 1번. 데니잖아. 자, 또 70쪽에 질문 있나요? 71로 가겠습니다. 71쪽은 17번. 자, 17번.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요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러면 지민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란 얘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플러스 음. mx 갑자기 두통이 막. 잠시만요. 마이너스 12. 지민아, 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야, 원래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에요? 네. 그걸 여기다 적용하면 뭐냐고. x분의 m. x가 어디 나와, x가. 1분의 응. m? 그래, 그냥 m이야, 그냥 m. 이거 알파, 베타는요? 알파 베타는 m. n,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이 요건데 요거의 두근이 이거래. 그치? 요거의 두근이 요거래.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이거가 뭐라는 것을 알았죠? m. m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거가 뭐라는 것을 알았죠? m. n이라는 것을 알았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은 m과 n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내가 요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면 네. 그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쓰면 안 되지. 네. 여기서의 두 근은 mn이니까 m 더하기 n과 m 곱하기 n, 이거가 근과 계수의 관계인 거죠. 네. 자, 그럼 m 더하기 n이 뭐예요? 이 식에서의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그게 m 더하기 n이야. 네. 얘는요? 쟤는 마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끝났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요거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답은 뭐가 돼? 8. 마팔. 마팔이 되는 거죠. 마팔. 요게 답이고요. 자, 또 요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넘어갑니다. 72 여기는 몇 번이요? 23번. 23번. 자,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일 때 양의 실수 p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다. 그러면 우리가 한 근을 뭐라고 잡을까? a 플러스 2i 이렇게 잡을까?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까 자동으로? a-2i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찾아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무엇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찾으라 그랬죠? 그치? 좀 더 구체적으로 얘네 둘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죠? 얘네 둘의 합이 얼마야? 2에 2. 맞죠? 둘이 더하면 곱은 얼마죠? a제곱 더하기 얼마? 4죠. a제곱 더하기 4.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대로 2차 방정식을 한번 써. 2차 방정식 한번 쓰면 어떻게 돼? x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그렇지. 요거가 는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내가 찾은 요 2차 방정식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요 2차 방정식하고 지금 어떤 거야? 이게 서로 같은 식인 거예요. 그죠? 맞죠? 똑같은 근을 갖는 두 2차 방정식인 거니까. 자, 그러면 콕 집어가지고 여기 2a가 뭐랑 같다? p랑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a제곱 플러스 4가 뭐랑 같다? p 플러스 19하고 같다. 이렇게 두 개의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써보면 2a는 p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4가 p 플러스 19랑 같은 거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p가 2a랑 같으니까 요 p 자리에다가 2a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a제곱하고 2a 넘어와서 마이너스 2a 19 넘어와서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에서 풀면 a 값이 두 개 나오네요. 3호의 풀마. 그죠? 그러면 a 값이 마 3이거나 a 값이 5인 건데 자 a가 마 3이면 요거에 의해서 p가 얼마죠? 마이너스 6 나오고 a가 5면은 p가 얼마죠? 1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문제에서 양의 실수 p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누가 답인 거야? 그치? 요 세트가 답인 거죠. 오른쪽 세트가 p 값은 1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 페이지 질문 문제 없어요? 질문 없나요? 그럼 우리 뒤로 넘어가서 함수에서도 한 페이지 있었죠? 함수 맨 끝에 86쪽 86쪽으로 넘어갑니다. 86쪽. 자, 86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57번 55 일단 55는 여기 나와 있는 이 y는 30x-5x 제곱이라는 식 자체가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지원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물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라고 하는 건 y가 가장 클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그냥 이 2차 함수에 뭘 찾으라는 거야? 최대값 찾으라는 거예요. 최대값.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여기다 뭐 할까요? 여기다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하고 그럼 y는 마이너스 5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바깥에 얼마야? 바깥에 45. 자,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고요. 네. 여기가 몇 컴마 몇인 거야? 여기가 3,45.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x가 3일 때 최대값 몇을 갖는다? 최대값 45. 45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하나만 더 쓸게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x가 3이라는 게
x가 뭐야? 초잖아, 초. 그치, 초. 그러니까 x가 3이라는 건 내가 로켓을 쏜 지 몇 초 후? 3초 후에.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인 거야. 쏘아 올린 지 3초 후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제일 높이 올라간 거지. 그치? 최대 높이에 도달한 거예요. 최대 높이. 최대 높이 몇 미터에 도달했다? 45m에 도달했다. y가 곧 높이니까 최대값이 45면 최대 높이가 45m인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최대 높이를 물어봤으면 45m요 라고 쓰는 거고, 최대 높이가 될 때까지 몇 초가 걸립니까? 물어보면 3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냥 걸린 시간이니까 3초라고. 3초예요. 3초 답은. 45는 높이인 거야, 지환아.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높이를 대답하는 거고. 강빈이 57번이라 그랬니? 네, 57번 볼게요. 자, 57번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 그림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 상황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요쪽이 이렇게 담벼락이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닭장을 만든 거죠. 닭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닭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거니까 여기 길이도 당연히 x일 거고, 근데 우리가 사용한 철망의 길이가 20m야. 그 말은 여기 요만큼을 지금 철망으로 둘렀는데 이 길이가 20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x면은 요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식으로? 그렇지. 20-2x 이렇게 표현해. 그렇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곧 닭장의 밑면의 넓이인 거니까, 자, 넓이를 y라고 하면 y는 뭐가 될까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면 y는 뭐라고 써야 돼? 근데 왜 2x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x 괄호 그치,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강빈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 그러면 전개시켰다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이 모양에서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인수분해 형이잖아. 인수분해 형에서는 뭐가 한눈에 보이지? 방정식에서는 근, 함수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무슨 절편? x절편.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거는 x절편이 얼마 또는 얼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치. 그러면서 이거 어디로 볼록해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지금 x에 붙어 있잖아. 그치. 이거 분배 법칙 하면 최고차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뭐야?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얘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지점이 0하고 10인 게 한눈에 보여. 그럼 당연히 어디서 최대를 가질까요? 딱 가운데니까. 5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고 이렇게 안 해봐도 그냥 5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는 거예요. 5 집어넣으면. 그래서 5 집어넣으면 5 곱하기 이거 10인가? 그러면은 50 되겠지. 50 제곱미터가 이 철망 그 닭장의 밑면의 최대 넓이가 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인수분해 형에서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요 페이지까지 질문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제일 끝부분 87쪽부터 33번. 우리가 여기 87부터 90쪽까지
내가 생각한 문제들을 다 풀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앞에 교재 그 적어도 86쪽까지는 도장을 좀 찍고 가야 되니까 우리 문제를 좀 몇 개 발췌해서 풀겠습니다. 그 89로 가볼게요. 89. 자, 일단 내가 봤을 때 여기 실려있는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들부터 풀게요. 18번 한번 봅시다. 89에 18번. 자, 89에 18번. 간단한 문제 같아 보이는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18번.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이차 함수가 지금 B에서부터 0이라는 구간에서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게 조건이야. 그럼 최대 최소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지연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겠지, 그치? 뭐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표준형 바꾸려면은 여기에 1 마일 필요하겠네. 그럼 Y는 뭐가 될까? 왜 마이너스야?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그치 요렇게 되겠지. 어디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해. 그러면 가운데 자 여기가 지금 얼마인 걸 알고 있어요? 그치. 일단 이것만 쓰면 일단 마이너스 1이고 뭐 y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b부터 0까지 범위라고 그랬어. b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이라는 값이 이 센터보다 어느 쪽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0이면 이거보다 큰 거잖아. 그럼 오른쪽 어딘가에 0이 있을 거야. 여기에 이렇게 한 칸만큼 가서 0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B는 어디 있을까? B? 문제에서 요거 끝에 이거 말해줬죠, 그쵸? 그러니까 B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 1보단 작아. 그러면은 요 지점보다는 어때? 왼쪽, 그치?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 값을 그을 때 이쪽에다가 그어야 돼요. 이쪽에다 긋는데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그치? 이게 B가 좀 이거보다 가까워가지고 이쪽에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돼서 여기쯤에 B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요렇게 되면은 요쪽이 낮고 요쪽이 높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지 아직 몰라. 그지? 자, 그런데 이 상황이든 상관이 없는 게 있어.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용을 하든 확실한 건 최소값은 확실해. 그치? 이 그림이든 무조건 꼭지점이 가장 어때요? 가장 낮죠? 색칠된 지점 중에 가장 낮아요. 그래서 둘 중에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자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최소값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최소값이야. 그럼 여기서 a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 그림인지 몰라도요.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건 얘기해 줬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지금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0이란 얘기예요. 그죠? a가 0. 자, 여기까지 찾으면 절반 넘게 온 거예요. 자, a가 0인 걸 찾았어요. a가 0인 걸 찾았다면 요 이차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근데 아직 이건지 잘 모르겠어.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이 그림이면 지연아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죠? x가 0인 지점에서가 최대값이죠.
그지?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건데 그럼 x가 0인 지점이면 여기다 0 넣는 거잖아.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되지. 그럼 최대값이 0 나오잖아. 그럼 최대값이 0이 나오면 문제에서 말해준 이 최대값하고 어때요? 다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그림 중에 오른쪽 그림은 모순이구나,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이 이제 안 되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느 그림이야?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구나.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고, 자,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라면 여기서 최대를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최대를 갖는다. 자, 그럼 여기의 값은 b를 대입한 값이네. x자리에 b를 대입한 값이야. 그러면 요 식에다가 x자리에 b를 대입할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넣는 게 낫겠다. 우리는 a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차피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 b를 대입하면 b제곱 플러스 2b, 이게 최대값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말해준 최대값 3이라는 값이 지금 b제곱 플러스 2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요 값이 요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으시면 b제곱 플러스 2b가 3인 거니까요. 넘어가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해가지고 요렇게 돼서 b값은 1 또는 마3. 당연히 둘 중에 누굴까? 1이에요? 이 b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써있는데 마3이에요. 마3. 그지? 그러니까 a는 0이고 b는 마3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 최대차수 문제 중에 조금 어렵게 가면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모양을 다 그려놓고 둘 중에 어떤 그림이 상황에 맞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90쪽으로 가겠습니다. 90쪽. 90쪽으로 가서 20번 문제 봅니다. 20번. 이거는 은재? 이런 문제 기억나니? 최대값 찾는 문제인데 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치환해서 푸는 문제지. 치환. 그지? 그러면 보통 이 치환해서 풀 때 이 부분을 뭘로 치환하죠? 대문자 A로 치환하기도 하고, 보통 함수에서 치환해서 풀 때는 얘를 T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T도 또 하나의 변수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를 T로 치환해서 T는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야? 식을 세워 대입해가지고 어떤 걸 대입하죠? X제곱 플러스 X차례 T를 음. 넣어서 식을 다시 써. 그럼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수종아 뭐해? 다 보여. 너 이거 풀 줄 알아, 수종이? 잘 보세요. 우리 전에 이거 이렇게 설명했었어. 원래 함수란 x와 y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근데 지금같이 치환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면 x에서 y로 바로 관계를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중간에 t라는 녀석을 하나 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x에서 y로 가는 식이 있는 게 아니고 x에서 t로 가는 식과 t에서 y로 가는 식,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t에서 y까지 가는 관계를 살펴보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은재야, 처음에는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 식에서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로 제한돼 있잖아. 그러면 이 식을 활용하면 우리는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2차 함수잖아. 그럼 최대값, 최소값 찾으려면 뭘로 바꿔야 돼요? 이쪽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면 t는 뭐가 돼? X 1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지? 어디로 블록이죠? 위 아래로 아래로 블록. 꼭지점, 축의 방정식이 어디죠? x는 마이너스 그치. 그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이렇게 줬단 말이야. 이렇게 줬어. 마 1부터 1까지. 그럼 마 1은 이미 그어져 있는 거고 1은 어디 있겠어? 오른쪽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무슨 값? 최대값 최대값이지. 그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1 1 집어넣으니까 3 3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최소값 여기잖아. 그치? 이건 당연히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서 치환이 들어간 문제에서는 이런 거에서 생각을 잘해야 돼. 지금 방금 우리가 찾은 이 최대 최소값이 누구의 최대 최소값일까요? x의 최대 최소야, y의 최대 최소야, t의 최대 최소야. t t의 최대 최소야 이거는. 그치? 왜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x와 t 사이의 그래프잖아요. 그럼 x 값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t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3이고 가장 낮은 점이 마이너스 1이다는 t의 범위가 그렇다는 거야. t의 범위가.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에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t의 범위를 하나 얻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얼로 가 이제. 그치? x와 t 사이의 관계를 지금까지 본 거고 거기서 t의 범위를 얻어냈으니까 이제 t와 y 사이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절로 넘어가서 저걸 또 어떻게 할까? 표준 맞아. 또 표준형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꼼꼼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y는 어떻게 할까요? t 마이너스로 음. t 마이너스 음. 2 제곱 하고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3 오케이, 맞아요. 그쵸? 이거는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위로 블록. 요렇게 위로 블록이고 가운데가 얼마인가요? t는 2 그치. t는 2가 되는 거고 근데 t의 범위가 마 1부터 3 사이네. 마 1은 어딨어? 왼쪽 왼쪽으로 3칸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 1 3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가지고 여기가 t가 3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질까? 최대값 최대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 뭘 가질까? 최소 최소값을 갖겠네. 자, 그럼 최대값은 꼭지점이니까 바로 보이죠? 얼마죠? 3 3이고요.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겠지. 그럼 여기서 찾은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다? y y의 최대 최소다. 이게 내가 진짜 찾고 있는 최대 최소 값인 거죠. 원래 x, y 사이 관계를 봤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것은 마지막에 찾은 이놈 있잖아, 이놈. 그치? 이거를 답으로 쓰란 얘기지. 그래서 치환이 포함되어 있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요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x랑 y가 실수일 때 제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식의 모양을 우리가 잘 바꿔봐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요런 느낌으로 바꿔봐야 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뽑아야 그래야 언제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왜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두 개를 뽑으려면은 x는 x들끼리 만나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고 y는 y들끼리 만나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쉬운 거부터, 요거부터. 수진아, y제곱 플러스 2y면 상수가 얼마가 붙어야 완전 제곱식이 딱 돼요?
여기 얼마가 딱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1이 있어야 되지, 그치? 1 맞죠?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요거 이 앞에 있는 둘은 일단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3으로 묶고 생각해봐.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죠. 여긴 얼마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플러스 2가 있어야 돼요. 4가 있어야 돼. 이거 반의 제곱이잖아. 플러스 4가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상수 12가 필요하죠.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상수 1이 필요하죠. 그죠? 여기에는 12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1이 필요한데 맨 뒤에 15가 있었단 말이야. 충분하잖아. 15 중에서 12는 얘한테 주고 1은 얘한테 주면 끝에 남는 게 이만큼 남겠네. 이렇게 쓰면 위에 줄과 아래 줄이 완전 같은 식 아닐까요? 수종아 이거 이렇게 분배하면 상수 12 이렇게 하면 13 여기까지 하면 15잖아. 그치? 그럼 위에 있던 요 상수함과 동일하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을 뽑을 수 있는 모양으로 좀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자, 얘는 앞에다 3 붙여놓고 요 뭐라고 쓸까 수종아? x-2라고 쓰고 자 얘는 요 뭐라고 쓸까? 요렇게 씁시다. 요렇게. 그리고 요 자리가 그럼 얼마가 된 거야? 2가 된 거야. 맞죠? 그럼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민서야 이거 제곱 붙어 있잖아. 제곱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작아도 음수는 절대 안 나오죠.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순간은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야? 0이 되는 순간이 가장 작은 순간이죠. 음수는 절대 안 나오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x값이 얼마일 때야? 2일 때. 같은 방식으로 요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아무리 작아도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해. 그럼 얘가 0 되는 순간이 제일 작은 순간이잖아. 그럼 y가 얼마일 때? 그치. 그래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이 식은 가장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죠? 이 식이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 그 순간이야. 그리고 그 가장 작아지는 값은 얼마일까요? 그치. 끝에 있는 요것만 딱 남고 나머지 다 0 되는 순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은 최소값을 갖는데 그 최소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바로 끝에 있는 2가 되는 거죠. 마치 그 표준형 만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숙제가 86쪽까지였으니까 86쪽까지만 오늘 도장을 받으시고요. 자, 그 뒤에 문제들은 87부터 90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풀어보시고 만약에 86, 87부터 90 중에서 내가 풀어봤는데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다음 수업은 이제 없으니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풀이를 보내주든지 뭐 알려줄게요. 따로 시간을 내서 첨삭시간 알려주던지. 그래서 오늘은 86까지 도장을 받고 가시면 되고 87부터 90까지는 자율적으로 마무리해봅시다. 모르는 문제는 질문 보내주시고